예, 그 어저께 대통령께서 예산안 그 기조 연설이라고 할까요? 그 시정연설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몇 마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저께 시정연설 중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전히 높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금년도에 지금 보면은 목표 자체가 3.0에서 2.7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전년 대비했을 때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 1분기 때는 전년 동기 대비 2.8, 2분기 때도 2.8, 3분기 때는 무려 2.0까지 지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목표로 하고 있는 2.7도 달성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큰 미국도 금년도에 3.0%의 성장률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2.7도 버거운 이런 상태를 가지고 성장률이 우리가 여전히 높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은 대단히 걱정스러운 판단이다. 거기에다가 경제적 불평등 정도가 심하고 이게 불공정으로 고착화된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이거는 뭐 구조적인 문제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와서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9%나 줄어들고 상위 10%는 8% 이상 증가한 그야말로 소득 분배 자체가 훨씬 더 악화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득 주도 성장에서 얘기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든지 주 52시간 근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작용을 하고 있다 하는 걸 분명히 인식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제조업 침체라든지 대외 여건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늘 같은 이야기입니다. 대외 여건이 굉장히 좋았던 금년과 작년 이럴 때 세계 경제 성장률이 3.5% 이상 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는데 향후에는 대외 여건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전반적인 보호무역주의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앞으로 우리 경제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제조업의 기술적인 우위라든지 가격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오히려 지금 제조업이나 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대단히 염려스럽다. 그러면서 함께 잘 살자는 정책 기조는 계속 가겠다.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잘못된 소득 주도 성장을 그대로 고집하겠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인식에 대해서 우리 행정안전부 장관님께서 대통령께 꼭 진언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수가 호황이기 때문에 재정 확대를 추진한다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수가 호황이면 그 호황인 그 세수를 가지고 그동안에 쌓여있던 재정 채무라든지 이런 걸 감축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나타나 있는 재정 관련 지표는 모든 지표가 다 악화되고 있습니다. 세수 호황인데도 불구하고 적자국채 발행은 금년보다도 1조 3천억이나 늘어나는 30조 이상으로 이제 초과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성장률 떨어지죠. 경상성장률 떨어지고 국가채무 GDP 대 비율도 당초에 전망했던 것보다 더 악화되고 있죠. 관리재정 수지가 마이너스로 가는 거 계속 마이너스 더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거기다가 통합재정 수지마저도 이제는 적자 수준을 보이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세수가 호황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다. 그래서 재정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판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굉장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일자리 예산을 내년도에는 19조에서 23조까지 확대를 지금 한다고 하고 있는데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36%밖에 집행이 안 됐고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경우는 기껏 9.7%, 10%도 10분의 1도 집행을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예산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이 판단도 대단히 우려스러운 이야기다 말씀드리고 혁신성장 예산도 크게 늘렸다고 하는데 예산을 늘리면은 이게 성장이 될 거냐? 예산을 늘리면 기업들 활동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진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생활 SOC를 통해서 SOC 예산 줄어든 거에 대해서 보충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생활 SOC라고 하는 거는 각자 교육시설 개선 예산은 교육 예산에 이미 카운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관이라든지 박물관 같은 이런 부분들은 문화부의 문화예산으로 이미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분류로 SOC, 생활체육 SOC라는 이상한 타이틀을 달아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우리 대통령님의 기조 연설에 대해서, 시정 연설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러운 바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대통령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하신 시정 연설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수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정부에서 어느 정도 입장을 조율해서 나온 건데, 다만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듯이 어제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것은 우리 사회의 이 불균형이라는 불평등이나 불균형이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하고 하기 전에는 다른 어떤 정책적 효과도 발휘하기 어렵고 특히 국민들한테 행복을 주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온 고민이 내년에 확대 재정 정책으로 나타났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또 이런 재정이나 예산에 관해서는 워낙 전문성이 있으시니까 의원님의 그런 또 판단도 일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청와대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우려되는 점, 또 정부의 정책 의지만 가지고는 또 국회 내에서 토론 과정에서 또 검증이 돼야 될 부분도 있을 거니까 그건 의원님의 그런 견해는 잘 전달이 될 것입니다. 장관님, 김천 아포의 재위험지구 좀 조기에 지정해 주십시오. 아니, 구체적인 어떤 시설을 개선하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그건 제가 바로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